마지막 시간이죠. 넘기세요. 간단한 건데요. 일단은 26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의 공간성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근데 별표를 하나 정도만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뭐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뭐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가까다 출제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이라는 것은 3차원 공간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 공간을 얘기하고요. 또한 다 입체 공간이라고 하고요. 입체 공간이고, 우리가 복합 개념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법경기를 따져서 복합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개념을 보자. 자, 공간은 3차원이니까 세 가지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우리가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가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세 가지인데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미쳐요. 그래서 이제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자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요 지표를 수평 공간이라 그래요.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하고요. 지표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중을, 자,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하입니다. 지구 중심을 자르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우리가 지중 공간이라고도 하거든요. 지하권이라 그래요. 근데 민법 우리가 거기 보시면 212조에 토지 소유권은 무한정이 아니에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입니다. 자, 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라는 것은 이렇게 한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공간적 범위까지만 일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리 보여드린다면, 자, 이렇게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적 공중권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정부가 공공기관이 이제 가져가는 걸 공적 공중권이라고 그래요. 공권.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왜 여러분들이 그 자치기 보시면은 그 해설에 일조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일조권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일조권이고, 그 다음에 왜 개인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게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가 조망권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적인 우리가 이 공주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따가 보겠지만은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통행료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공기에 대한 항공권이라든지 전파의 발착, 전파권은 다 공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하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지하 공간도 개인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지하권이 사적 지하권이고, 밑에가 이제 공적 지하권이 되거든요. 공적 지하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하수는 이용할 수가 있어요. 사적에 들어가는데, 미채굴된 강물, 석탄, 석유, 가스는 채굴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거든요. 자, 들어가 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제2절 갑니다. 공간성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토지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과 달리 공간이라는 이용이 들어가고, 지표상의 공간을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하공간, 견적가치가 인정되며, 자, 우리가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자, 우리 수평공간, 공중, 지하를 다 입체공간이라는 의미를 썼죠? 입체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은 밑에 민법 212조 밑줄. 자, 토지의 소유권은 무한정입니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입니까? 그게 이제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공간적 범위예요. 그래서 미친다. 그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는 입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이러한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는 무한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적 통념이나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만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라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공간 가치는 항상 고정적일까요? 항상 또 변할까요? 절대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항상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럼 공간적 범위를 살펴본다면, 아까 제가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했죠. 지표권은 토지의 지표상의 공간이 수평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우리가 건축물과 구축물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표상의 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자체도 내용상에 대한 그런 것도 권리가 들어갑니다. 자, 공중권이 있습니다. 자, 공중권도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 공중공간을 무한정입니까? 일정한 고도까지입니까? 고도까지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라는 거죠.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예요. 자, 그럼 일단 1번을 보시면은 일적 범위 이상의 공중공간으로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적 공주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항공기가 통행한다고 해서 통행료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항공권이나 전파의 발착 같은 전파권은 사적이다, 공적이다. 공적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일조권, 조망권은 사적이라고 했죠. 이 두 가지는 물리적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간에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조망권 같은 경우는 개인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법원이 내리는 경우, 그래서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도심 지역에서 분쟁이 대상이 되고 있는 일조권, 조망권은 공적이에요. 이건 사적이에요. 사적이죠. 그 다음에 지하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이거는 지하의 개념, 광물, 석탄, 석유, 우리가 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와 지하실 같은 지하 구조물을 관리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나라마다 다 똑같아요? 달라요. 일단 우리나라는 사적 지하수는 인정했죠. 근데 광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들어볼게요. 그럼 지하권이란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밑줄, 토지 소유권자가 지하수는 개발할 수가 있죠. 이용할 수가 있는데, 광물 밑줄, 미채굴된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공적 지하권에 간다는 얘기죠. 광물, 석유, 가스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게 추재될 가능성이 높아요.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공간 가치에 대한 개념은 제가 아까 그냥입니까? 3차원이었습니까? 입체 공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법경기, 복합 개념을 갖고 따져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복합 개념으로서 항상 법률, 경제, 기술 쪽을 다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하권이나 지표권, 공주권은 소유권이니까 요건 그냥입니까? 법률적입니까? 아까 공간이라는 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보이죠?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 가고요. 자, 공간도 가치가 없을까요? 하나씩 가치가 있을까요? 있죠. 가치는 그냥이에요. 이건 경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법경기를 하나만 따져야 돼요. 복합 개념으로 가야 돼요. 복합 개념으로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부동산 공간 가치의 개념은 건물이 그냥입니까? 요즘 고층화됩니까? 집합 건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민법에서 이제 한 개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대표적인 게 아파트 같은 걸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럼 도심 지역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건물을 저층화시켜야 돼요? 고층화시켜야 돼요? 그럼 도심이 공간 가치의 개념이 더 높게 적용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들어갑니다. 자, 공간은 몇 차원 공간이다. 3차원 입체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따져야 돼요. 복합 개념으로 법권기를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고. 자, 아까 민법 212조는 토지 소유권은 무한정입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입니까? 그 범위가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공간적 범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입체적으로 또 그 무한정 확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통념이나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요. 자, 지표권은 수평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공주권은 그냥입니까?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까? 그럼 공익 목적에 사용되는 거는 공적이죠. 근데 일조권과 조망권은 공적이었어요? 사적이었어요? 사적이어서 분쟁이 될 수도 있어. 법원의 판단에 내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권은 어떻게 돼요? 아까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어떤 걸 이용할 수가 있는 권리가 들어가는데 나라마다 다 틀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하수는 그냥입니까? 이용이 가능합니까? 그럼 사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땅을 파다가 석탄, 석유가 나오면 구가 갖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채굴된 강물은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할 테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이라는 자체는 특히 도심은 땅값이 비싸니까 저층화시킨다, 고층화시킨다. 그럼 외곽보다는 공간 가치의 개념이 더 높게 또 적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했던 거 조금 제가
정리 좀 해볼게요. 뭐 완전히 정리를 못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지 가셔서 16페이지를 이제 적어드리면서 그냥 가볍게 치겠습니다. 16페이지 가시면은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따라서 법경기, 법률 경제 기술이 있죠. 세 가지 측면의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법률적은 협의와 있고 강의가 있죠. 협의는 그냥입니까? 민법까지입니까? 강의는 협의에다가 중부동산을 플러스 시켜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 정착물은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되고, 자, 민법에서는 토지의 일부가 될 수 있고 토지와 다른 부동산이 될 수 있죠. 자, 건물은 등기된 임목은 그냥입니까? 별도로 독립된 걸로 보죠. 근데 담장은 그냥입니까? 토지의 일부입니까? 종속이다.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특히 아까 판잣집이나 가시중의 수목은 부동산 정착물을 판단하지 못하죠. 동산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비라는 건축 설비에서 자, 부착 방법이 자, 제거하여도 물리적 손상만이게요. 기능적도 포함돼요. 그럼 기능적 효용에 손상을 주더라도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거죠. 손상이 없으면 동산이에요. 관계가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이죠. 근데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 그것만 잡으세요. 잡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 18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 경제적과 물리적, 기술적이 바꿔 나온다 그랬죠? 경제적은 뭐가 들어간다? 시옷.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라는 게 있죠.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만, 생산재이기만 하게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소비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경제적의 5가지와 기술적의 4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토지의 용어라는 19페이지가 있죠. 자, 그래서 자, 넘기지 마시고요. 그 선을 걷죠. 그러면 선을 넘으면 무슨 지가 돼요? 후보지. 선을 안 넘으면 이행지가 된다는 것도 계속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럼 넘기시면 후보지와 이행지는 바뀌었어요.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이고 후보지와 이행지가 다르죠. 그러면 후보가 상을 타죠. 그럼 지역 상호가 나오면 무슨 지? 후보지.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짓고요. 택지와 부지 중에서는 누가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나지와 건부 중에서는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죠. 건부가 평가되는데 개발지향구에서는 건부 진가가 될 수도 있더라. 넘겨볼게요. 자, 지번이 나오면 필지죠. 가격이 나오면 획지입니다. 그래서 지번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면적 단위예요. 등록 등기 단위예요. 등록 단위면서 제가 필지하면 법률적인 것을 가져가시고요. 소유권입니다. 획지는 그냥이요. 가격 수준이 비슷해요. 돈을 보면 획하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건 경제적입니까? 그래서 활동상에 대한 개념, 거래 활동할 때. 그래서 필조 획지가 같을 수가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로 갑니다. 자, 23페이지로 가시면은 토지의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부동성은 그냥이에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럼 지역화하고 국지화라는 게 나타나겠죠. 근데 넘기시면은 개별성은 지역마다 달라요. 물건마다 달라요. 그럼 개별화, 구체화, 개별 분석, 일몰일가가 안 되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부중성은 그냥이에요. 토지를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산이 안 되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합니까? 근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부중성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토지에 대한 그 공유수면 매립은 토지의 이용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가 부중성 때문에 그냥입니까? 상대적으로 희소합니까? 그러면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죠. 땅값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토지 공개념이라는 토지 시장의 법적 규제를 가하다는 거죠. 이건 무슨 성 때문에? 부중성이고요. 영속성은 그냥요. 소모되지가 않아요.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 감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속성 때문에 그냥입니까? 토지가 오래 갑니까? 그럼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죠. 건물의 내구성과도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모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그 부동산 관련해서 외부 효과와도 관련돼서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이렇게 가시고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이 돼요. 채용을 해야 돼요. 채용에 대한 판단 근거가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라는 것도 잘 주체됩니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은 그냥입니까? 얘도 토지의 인문적입니까? 인위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 허용하는 범위 내고요. 사경행이라는 게 바뀐다는 것은 절대적 이치가 바뀌는 거예요. 상대적 이치가 바뀌는 거예요. 상대적 이치는 인문적 항행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절대적 이치가 중요할까요? 상대적 이치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가치에 대한 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넘겨볼게요. 자, 공간은 지금 몇 차원 공간이라고 얘기했나요? 3차원. 입체 공간이고 하나만 따져봐야 돼요. 복합 개념으로 가야 돼요. 복합 개념.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도심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건물이 고층화되니까 공간 가치가 커지겠죠. 자, 그런데 이게 212조에 자, 소유권의 범위가 무한정입니까? 정당한 이기는 범위입니까? 이건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공간적 범위까지라는 얘기죠. 그것이 입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통념이나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 견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만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주권은요, 아까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항공권은 공적에 들어가죠? 근데 일종과 조망권은 공적입니까? 사적입니까? 사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서 또 법원의 판단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지하권은요, 우리가 지하수는 이용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근데 미체군된 강물은 사적이야, 공적이야. 그래서 개인에 대한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부동산의 개념이나 토지의 용어나 부동산의 토지의 특성은 3개 쳤죠. 그 부분이 나와요. 그다음에 요거는 하나 정도니까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학문은 단순 수수과학이에요, 종합 응용과학이에요. 그래서 법경기라는 법률 경제 기술적 개념이 나온 것이고요. 자, 우리가 부동산 활동할 때 그냥입니까? 토지의 용어를 알아야 됩니까? 근데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가 같아요, 달라요. 그 다음에 필처 액지가 다르죠. 그 다른 개념에 대한 걸 반대로 묶어낼 수가 있고요. 자, 토지는요. 토지는 절대적 위치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부동성 때문에. 근데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인문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고요.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증가는 못 시켜요. 자연적으로 못 시켜요. 그러나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습은 원하진 않아요. 예습 뭘 알아야 예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으니까 계속 반복 학습을 하세요. 자,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뭐 아쉬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